지금 부산도 판세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진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게 KBS하고 국제신문이 조사를 함께 한 것 같은데 부산 4구 갑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50, 국민의힘 이성건 39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상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배재정이 43, 김대식이 39. 이거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재수 북구갑이 53, 서병수가 36. 이거는 오차범위 바뀝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갑. 이게 충격적인데. 홍순헌이 43. 그리고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윤석열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주진우가 39. 오차범위 내긴 한데, 그리고 해운대구 갑이 그게 고층 빌딩 아파트들이 밀집된 지역 아니에요? 맞습니다. 부산의 강남이죠. 여기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두관도 엄청 앞서 있고요. 양산을에.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부산의 경우에는 예. 지금 샤이 표심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좀 있을 수 있다. 홍순헌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대 구청장 출신이고, 구청장 출신이네요. 네, 인지도가 워낙 높은 분이 거기에서. 네네. 근데 주진우 후보는 아직은 알려진 후보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 정치 고관여층은 다 알지만, 그렇지. 국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부산에 이제 아무튼 강남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샤이 표심이 있다. 왜냐하면 두 후보 합치면은 한 82%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 부동층이 10몇 프로가 남아있다는, 15% 이상 남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부산에서 민주당이 한 현재 지표대로라면 한 4-5석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경남에서도 마찬가지고, 경남도 지금 지표가 전체 16개 중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이제 한 2개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김해율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조혜진, 김정호 뭐 이런 대결 구도인데 이쪽도 민주당이 좀 강세적이고요. 김두관 후보도 양산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2석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PK가 어떻게 보면 영남권에 이제 민주당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TK는 사실 어렵지만 PK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여론 지표상으로는 지난 총선보다 나쁘진 않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어려운,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게 부산 남구 같은 경우 박수영은 현역 아닙니까? 현역이죠. 현역인데 했었고. 현역인데 42%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호가 44%. 이것도 오차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만은 박수영은 현역인데도 42가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 샤이 표심이 지금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화 면접 조사로 지금 한 것 같은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최근 한 2-3주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서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서 샤이 표심이 부산 경남, 아까 이제 대통령 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평가가 여기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조사기관에 따라서 긍정평가가 높은 지역들이 아직 있어요. 갤럽은 이제 지난주에 부정평가가 높아졌는데, 근데 PK는 부정평가가 높아진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샤이 표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샤이 표심이 국민의힘에 좀 더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 접전은 여기는 민주당도 더 분전해야 된다. 선전을 해야 된다. 저도 엑스포도 안 됐잖아요. 네, 비싼 생각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은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 특징들을 보면 다 낙하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다 이제 꽂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후보들은 반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좀 오래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계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만 이제 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은 상태에서 여기 누가 와도 된다는 거야, 이런 심리가 지역에 이제 말하자면 작동을 하는 결과로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대구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산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뭐 대구 경북까지는 아니겠지만 부산 부울경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강벨트가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벨트가 문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낙동강벨트에서
뭐 최대 11석을 한 적이 있고 민주당 계열이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7석인가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 정도가 나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 전체 판세로 보면 참패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근데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뭐 한 그런 정도의 기대를 민주당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김용호 국회의장이 공천을 사실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감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예를 들면 이 전재수 의원이 있는 북부갑도 서병수 전 시장, 서병수 의원 여기 이제 36%밖에 득표를 못하는 이유가 이 광진을의 고민정 오세훈 대결 구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 고민정 후보한테 오세훈 전 시장이 패배했잖아요. 그렇죠. 오세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뭐 돌려막기, 갑자기 낙하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지역구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려? 투표로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병수 시장을 부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내려보내는 거 지역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신환 같은 경우도 고전을 하는 이유가 그러네. 광진을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상 같은 경우도 저는 네.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되는 선거구라고 보는 게 이제 장제원 의원 선거구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장제원 의원과도 가깝다고 하는 분이 공천이 됐는데 지금 배재정 의원 거기서 계속 낙선하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지역구거든요. 예, 맞아요. 사실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가 이 부산 전체 민심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좀 드러내는 선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재정도 한 3번 정도 낙선했나요? 2번 낙선했어요. 네, 두세 번 했죠. 예. 그래서 약간 좀 그렇죠. 동정표 있죠. 예, 부산 분들은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예, 그런 측면이 있죠. 출근길 인사하는 걸 제가 SNS에 올린 걸 봤는데 비가 오나 뭐가 오나 아예 그렇지.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태도가 그렇죠.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 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부산 지역 이 국민의힘 그 후보자들을 보면 좀 오만해 보이거든요, 정권이. 그러니까 뭐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 낙하산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식은 이퀄 장제원, 네. 이퀄 그러네요. 윤석열 네, 뭐 이렇게 돼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부산 경남에서의 이제 정권 심판 정서가 좀 높아졌고 예. 부정평가 높다 보니까 차라리 김대식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였다면 국민의힘에서 좀 해볼만 했을 텐데 장제원 의원이 빠진 대신에 김대식 전 의원이 왔다? 이거는 결국 장제원과 배재정의 싸움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배재정 후보가 이번엔 좀 할만한 그런 선거가 아닌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